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지난 3월 프랑스 보르도에서 열린 제9회 국제장애인 기능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이 7번째 종합 우승을 차지하면서 기술 강국 대한민국 브랜드를 세계 속에 널리 알렸습니다. 한국 선수단 해단식 현장에 이솔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7번째 기적을 일궈낸 기능올림픽 선수들의 해단식이 지난달 30일 진행됐습니다. 지난 3월 프랑스 보르도에서 열린 제9회 국제장애인 기능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은 대회 6연패와 7번째 종합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 속에 한국을 널리 알렸습니다. 이날 해단식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선수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뤄낸 기술의 승리는 우리 사회에 또 우리 국민 모두에게 모든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다는 능력 중심 사회의 여건을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고생 많으셨고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기능올림픽 선수단장은 해단 식사를 통해 선수들의 땀과 열정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국가대표 선수들과 지도위원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지난 1년의 행복과 가슴 벅찬 감동은 이제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시고 오늘 이 시간은 또 다른 만남을 기약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해단식에서는 기능올림픽 종합우승 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 시상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솔립입니다. 선거철에만 반짝 보이는 정치인들, 막상 당선 후에는 잘 안 보이죠. 물론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전남의 한 자치단체장이 관내 모든 마을을 빠짐없이 방문해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영솔 기자가 소개합니다. 김철주 전남무안 군수는 지난해 7월 지장리 대절마을을 시작으로 관내 415개 모든 마을을 찾아 군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지역 내 모든 마을을 방문해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전국 최초의 행정사례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 행정에 대한 기대 이런 것에서 큰 도움이 되겠고 또 저희들은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우리들이 관심이 가져야 될 부분, 우리들이 신경을 좀 더 깊이 써야 될 부분들을 새롭게 저희들이 인식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아주 유익한 것 같습니다. 이번 현장 소통을 통해 주민 안전과 관련한 건의사항 등 총 1903건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무안군은 이번 민원에 대해 처리 결과를 주민들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소통 행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이렇게 마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렇게 어려움이나 고충들을 들어주시는 이런 행정이 있었구나. 선생님 너무 시원시원하게 그냥 대답해 주시고 질문도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참 좋았다고 느꼈습니다. 군민이 한 감동행정, 잘 사는 행복무안을 슬로건으로 내건 무안군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영솔입니다. 노인을 상대로 한 전화 금융사기. 매번 정부나 언론에서도 이에 대한 예방이나 대처 방법을 내놓고는 있지만 노인들의 피해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한노인회와 함께 노인들을 직접 만나 예방교육에 나섰습니다. 이명아 기자입니다. 보이스피싱, 전화를 이용해 개인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뒤 범죄에 악용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최근엔 전화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의 문자와 인터넷의 악성 코드를 활용해 금융정보를 알아내는 스미싱과 파밍 등 사기 수법이 점차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싱 사기 수법으로 지난해 발생한 피해 사례는 총 57,427건으로 이로 인해 2,400억 원이 넘는 금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관악구에 위치한 대한노인의 관악구 지회에서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방송통신 교실을 열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강사님들께서 그 다양한 사례들을 설명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되는지, 또 이런 통신을 좀 더 요령 있게 또 그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알려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날 방송통신교실을 통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를 재구성한 동영상 교육과 더불어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화입니다. 장애인의 건강을 위해서는 의료 위주의 치료 재활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기반한 비의료 프로그램이 많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장애인 인권포럼이 지역 기반 장애인 건강관리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영국의 지역 기반 건강관리 사례를 통한 국내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한국에서도 건강에 대한 부분을 몇 개의 의료기관이 건강을 맡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사는 시민들의 주도로 장소 기반 건강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경북 지역 18개의 장애인 복지관이 한데 모여 이 복지관 이용 장애인들의 재활작품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이 2016년 경북 지역 장애인복지관 재활작품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장애인과 자원봉사자들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들이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배웠던 여러 미술작품들과 다채로운 공연 등이 마련됐습니다. 또한 각 장애인복지관별 핵심 사업을 홍보하는 중점 사업 홍보 부스도 마련돼 이용자들이 복지관별 프로그램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이 시청자 여러분도 정부나 각 지자체별로 진행되는 복지 사업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실 겁니다. 혜택은 넘치고 정보는 부족하고 경기도가 나섰습니다. 이솔릭 기자입니다. 경기도 내 복지 혜택은 1000여 개, 정부 사업까지 합치면 무려 1,500개가 넘습니다. 혜택은 넘치지만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복지 대상자 10명 중 7명밖에 이용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한 집수리 사업이 있는데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전문가들이 낡은 주택을 시공하고 수리 비용까지 지원합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일하는 청년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근로자가 매달 10만 원만 저축하면 도와 민간 기부금과 이자를 합해 3년 동안 1,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도는 지원 대상을 5,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임신 출산 복지가 30% 이상을 차지하는데 난임 부부를 위한 시술비부터 기저귀나 분유가까지 지원합니다. 내용들을 잘 몰라 복지 혜택을 못 받는 도민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체계적으로 정리해가지고 경기도 홈페이지나 그 안내, 홍보 등을 통해가지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는 가까운 보건소나 주민센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복지 혜택을 홍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솔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경기도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동신문고를 운영했습니다. 이번 이동신문고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노사관계나 체류 등에 관한 고충민원을 상담 해소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또한 권익위는 이날 민원 상담 외에도 수원에 거주하는 중국과 베트남, 몽골 등의 근로자 대표와 고충 청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한편 권익위는 상담 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은 현장에서 바로 처리를 했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 민원으로 접수해 정밀 조사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지TV와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성남시 한마음복지관이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앞으로 장애인의 인권 확보와 차별 예방, 권리 증진 등에 협력하게 됩니다. 최지 복지TV 방송본부장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이정주 복지관장 역시도 방송 영역의 다양한 분야를 복지관과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무웅 권리증진센터장도 이번 협약이 장애인의 권익 옹호와 차별 철폐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복지TV와 권리증진센터는 지난 4월부터 장애인 공감 토크 행복한 마음을 공동으로 제작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경상남도가 STX와 함께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등의 여성 결혼 이주민 17가족에게 친정 나들이를 지원합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지원을 해오고 있고 올해까지 총 10개국 210가족이 친정 방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가 사회적 경제조직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광주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지원센터는 광주경제고용진흥원 내에 마련됐고 앞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의 판로 개척과 교육 홍보 지원, 신규 모델 발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청주시가 노사 갈등과 경영 악화로 임시 폐업을 했던 청주시 노인 전문병원을 청주시립요양병원으로 재개원했습니다. 요양병원은 194개 병상으로 운영되고 내과와 외과, 신경과, 한방과 등의 4개 진료과를 두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주최하고 직지코리아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직지코리아 페스티벌이 예술의 전당 직지월에서 개장식을 열었습니다. 예술의 전당과 전시실에서 열리는 주제 전시 직지 금빛 씨앗에는 영국, 이탈리아, 미국, 중국 등 11개국 35개 팀이 참여해 57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경상북도 영양군이 영양고추 핫페스티벌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성황리에 끝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김치 담그기 체험과 건고추 판매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또한 영양군은 이번 페스티벌에서 탤런트 이일화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경남 창원시에서 오는 11월 2016 창원 복지 박람회가 열리는 가운데 지난달 31일 사전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사전 설명회에서는 박람회 부스 참가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이번 박람회에서는 복지 관련 홍보 전시관과 장애인, 노인 등의 생활학습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1920년대) 일제강점기 조선인 출신 일본 경찰 이정출은 무장 독립운동단체 의열단의 뒤를 캐라는 특명으로 의열단의 리더 김우에게 접근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정체를 알면서도 가까워지게 된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가 서로 간에 번지고 누가 밀정인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의열단은 일제의 시설을 파괴할 폭탄을 들여오기 위해 일본 경찰은 그들을 쫓아 모두 상해에 모이게 되는데 일제강점기 시절 활발한 무장 독립운동을 펼친 의열단 이야기 밀정. 황후 경보폭탄 사건의 실화를 바탕으로 시대 속 인물들의 인간적인 모습에 중점을 둔 스토리 전개가 돋보이는데요. 불안한 시대, 누구나 밀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등장인물들의 속고 속이는 심리전이 관전 포인트로 보이며 올 하반기 가장 기대되는 개봉작으로 또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우연히 창덕궁 속 환상의 세계 달빛궁궐로 들어가게 된 13살 소녀 주리. 그곳에서 사고뭉치 다람이와 훈남무사 원을 만나게 된 주리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찾아 나서지만 시간을 움직이는 자경로의 열쇠를 차지해 달빛궁궐을 지배하려는 매화부인의 계략으로 모두는 위험에 빠지게 되고 마는데 국내 최초 궁궐 판타지 어드벤처 달빛궁궐. 창덕궁을 배경으로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 잊어서는 안 되지만 잊고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흥미로운 스토리로 풀어내는데요. 지금껏 볼 수 없었던 판타지 세계에서의 13살 소녀의 모험이 상상 이상의 재미를 안겨주며 이한이, 권율 등 개성 있는 배우들의 목소리 연기가 더해져 더욱더 기대를 모읍니다.
가수 조용필과 그의 밴드가 야심차게 준비한 2016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의 전국 투어 콘서트. 과감하고 젊은 감각에 그만의 스타일이 느껴지는 무대로 팬들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10월 1일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그 첫 무대가 펼쳐지며 장애인 할인 혜택과 공연장에는 휠체어석 및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천재 화가 이중섭의 삶과 예술을 무대 위로 옮긴 연극 길떠나는 가족이 이중섭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무대에 오릅니다. 그의 삶을 담은 한 폭의 그림과 같은 무대가 많은 볼거리와 함께 감동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9월 10일부터 공연되며 복지 할인 혜택과 장애인 휠체어석 및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016 리우 패럴림픽 대회 참가하는 한국 장애인 국가 대표팀 선수단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입성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